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어제,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원래는 어제 K리그 추천드린 거 다 맞았거든요. 네, 서울 지지 않는다. 전북 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무승부에다가 애틀 유나이티드 핸승 이거까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서울은 갑자기 배당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좀 불안해가지고 뺐고, 거기 이제 전북 그러니까 프렌을 갔는데, 거기서 뭔가 배당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승부로 갔던 걸 지금 후회 중입니다. 굉장히 후회 중이에요, 진짜. 네, 너무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네, 욕심을 좀 부리지 말자. 예, 그러니까 맞는 거에 의의를 두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어제 교훈을 또 받았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은 경기가 없는데 이제 야구 있고 막 축구 있고 이러던데 저는 축구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경기 정도를 언급을 드릴 거고요. 네, 또 이제 맞기 위해서 네,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김천 상무가 이 경기에서 1.7이라는 배당을 받으면서 조금 안정적이라기보다 약간 정배를 가져갔죠. 근데 사실상 저는 좀 이 경기가 무작정 승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지우고 이걸 가져가고 네,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경기 김천 상무. 일단 이 경기가 김천 상무 성남 최근 흐름만 본다면 두 팀 모두 다 현재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점을 봤을 때 배당 갭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으로만 본다면 성남의 3.95 배당은 솔직히 가져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제 홈과 어웨이 차이로 했을 때 김천이 좀 잘 나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외에도 일단 김천 상무가 성남한테 굉장히 좀 약한 면을 보였어요. 홈에서 김천 상무가 성남을 상대로 현재까지 단 세 번밖에 못 이겨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긴 홈 승리가 2019년도고, 그리고 김천 상무가 성남을 상대로 리그 2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승리를 거뒀는데, 개인적으로 승무 라인이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된다면 개인적으로 무승부 혹은 핸승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뭐 김천 상무의 승업다 패턴 이걸 믿는다면 당연히 무승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를 한번 택해 보려고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 시티즌 대 광주인데, 사실 이 경기가 좀 웃긴 게 뭐냐면 대전 시티즌이랑 광주가 굉장히 잘 나가면서 K2 리그의 원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전 시티즌도 굉장히 잘 나가고 광주도 되게 잘 나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솔직히 승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직전에 두 팀은 모두 다 좀 이변을 냈죠. 왜냐면 대전은 안양한테 무승부를 냈고 광주는 전남한테 무승부를 냈고, 다만 안양은 그래도 홈에서 나름 괜찮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그런 생각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 광주의 무승부는 조금 사실상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이변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직전 경기만 봤을 때 대전의 그 흐름이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전은 홈에서 제가 알아본 바 홈에서 18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홈 어웨이 차이까지 해봤을 때 대전이 훨씬 낫다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그로만 컵 경기를 빼고 리그로만 이 경기를 딱 이제 놓고 보면, 일단은 광주도 좋고 대전도 좋은데 홈과 어웨이 차이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봤어요. 대전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보였고, 물론 이제 광주가 못한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는데, 어쨌든 대전이 이런 상태로 좋은 상태인데 2.75라는 배당을 받은 거는 다소 좀 의외예요. 예, 다소 의외였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광주의 승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승부를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또 찾아본 바 광주는 3년간 원정에서 2연무가 없었는데 직전에 무승부를 했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한 상태로 승패 라인에서 결정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광주의 좀 승을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80의 배당 1점 차 승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언더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0대1, 0대2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광주에 그냥 1점 차 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대1 스코어로도 한번 가봐도 되는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주력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예요. 어쨌든 대전 광주는 대전 쪽보다 광주 쪽을 보고 있다. 다음에 이제 대구 대 제주인데, 이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주가 두 팀 모두 다 흐름이 괜찮은 팀인데 이번에도 역시 제주가 원정에서 정배를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 윗경기랑 좀 다른 성향이 보이는 게 뭐냐면, 홈팀이 나아 보이질 않아요. 예, 일단 대구가 직전에 3연무를 기록을 했는데 그중 두 팀이 성남이고 인천 코레일이에요. 이 두 팀을 상대로 승리를 못 거뒀어요. 포항한테 무승부 거둔 건 뭐 그렇다 쳐도.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제주는 원정에서 직전 원정에서 전북을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흐름 면에서는 제주가 훨씬 낫다고 봐요. 예, 지금 현재 흐름 상태에서 물론 대구가 못 나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원정에서 정배를 받은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역시도 무승부를 안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은 대구가 현재 3연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연무를 기록을 한 적이 없어요. 3년간. 네. 아니 그게 아닙니다. 리그로는 2연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3년간 3연무를 기록을 한 적이 없어요. 리그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한 상태로 승패 라인으로 나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주의 2.26은 조금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의 대구 승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것도 제 생각엔 좀 주력으로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차에 조금 액수를 좀 올려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좀 높은데도 제가 좀 제 느낌 나름대로는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액수를 올려서 주력 몇 개를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을 짓지 못했어요. 네, 다만 이제 다음에 이제 수원 FC 대 포항 경기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포항의 승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확실한 주력이에요. 확실한 주력이고, 왜 그런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수원 FC보다 포항 상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현재 흐름만 본다면. 그리고 포항이 수원과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상대 전적을 갖고 있는데 4패를 먼저 기록을 했어요. 포항이. 그 다음에 2021년에 들어서 4승을 연달아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4승 4패가 되는데, 어쨌든 이 경기 현재 흐름만 본다면 포항이 당연히 좋아 보이는 건 물론이고, 직전에 수원 FC가 김천 상무를 1대 0으로 잡고 왔긴 하지만 현재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무조건 포항이 나아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이 원정에서 1.96이라는 배당을 받은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승인지 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6이라는 플랜을 가져가면서 이것도 역시 주력으로 가져가면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김포 대 전남 드래곤즈, 이거는 사실상 두 팀 모두 다 너무 못 나오고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니고요. 이 경기 역시도 전남이 3년간 4연무가 없었는데 현재 3연무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배제한 상태로 승패 라인으로 보이긴 한데, 일단 배당 수치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김포 승을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이제 LA 갤럭시, 이거는 제가 굳이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저는 이거를 딱히 분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FA컵은 저는 별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서 오늘은 리그 경기로만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대 수원 경기고요. 전북 대 수원 경기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경기는 전북과 수원이 모두 다 둘 다 괜찮은 흐름으로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전북이 더 잘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두 팀 모두 다 흐름이 괜찮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당 갭이 좀 있어 보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수원이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는 게 좀 큰 것 같고요. 게다가 전북이랑 전북도 물론 홈에서 굉장히 못 나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패배를 많이 기록하고 있진 않거든요. 예, 이거는 좀 네. 아 근데 물론 수원도 원정에서 3패밖에 기록을 안 하긴 했지만 어쨌든 네임 밸류라든지 뭔가 그 뭐랄까 그 상대 전적 전북과 수원이 맞붙었을 때 최근 리그에서만 맞붙은 14경기 중에서 전북은 수원에게 단 한 차례밖에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북이 이렇게 배당 차이가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원 삼성도 나쁘지 않은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북 현대가 홈에서 굉장히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4배당은 다소 좀 높은 배당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배제를 하고 승무 라인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대 전적에서도 굉장히 좋은 면을 보였잖아요. 항상 이 승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현재 흐름 뭐 홈에서 수원이 원정에서 무승부도 많이 캔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수원 이게 무승부는 조금 고려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승으로 간다 이 두 개 중에 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승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햄무보단 헨승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햄보보단 헨승이 좋아 보여서 이 두 개 중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력으로 갈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를 주력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다음에 경남대 충남 아산인데 이것도 역시 좀 주력으로 보고 있는 경기거든요. 일단은 경남대 충남은 경남이 무조건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10경기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두 팀이 그럴듯해 보여요. 둘 다 뭐 괜찮아 보이고. 근데 이게 홈과 어웨이로 나눠 본다면 홈팀이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일단은 듭니다. 근데 이거를 리그로만 맞춰놓고 시선을 리그로만 맞춰놓고 홈과 어웨이를 했을 때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고 어쨌든 흐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두 팀 모두 다 해볼만해 보이지만 홈과 어웨이로 했을 때는 확실히 홈팀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경남과 충남의 이제 상대 전적으로 넘어가서 경남이 홈에서 충남에게 진 마지막 경기는 17년도 3월 5일 날 있었던 경기예요. 그 경기에서 지고 나서 그 이후로 경남은 홈에서 5경기를 치렀는데 충남을 상대로 4승 1무라는 기록을 거둬요. 그러니까 즉 경남은 홈에서 충남에게 굉장히 좋은 면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현재 흐름도 좋고 상대 전적도 좋고 홈에서의 전적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는 이 경남이 잠깐만 근데 리그 지금 보니까 이거 K리그구나 잠시만요. 지금 4경기 동안 홈에서 패배가 없는 이 경남이 원정에서 지금 5경기 동안 1승밖에 못 거둔 이 충남을 만나가지고 승리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최근에 2승 2무 홈에서 2승 2무를 했지만 직전에 김포를 만나가지고 6득 1실을 할 만큼 굉장한 공격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경남이 충분히 충남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테고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경남의 승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 보이는데 굳이 하자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경남은 3년간 3연무가 없었거든요. 현재 2연무라서. 그래서 이게 좀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제 FC 서울 울산은 개인적으로 울산의 승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같은 이유입니다. 서울과 울산은 서울이 좀 더 물론 서울도 요즘에 진짜 잘 나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그래도 울산이죠. 울산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홈 어웨이 해도 뭐 두 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서울의 마지막 승리, 울산을 상대로 마지막 승리는 17년 10월 28일. 그리고 그 이후로 10승 3무로 울산이 굉장히 우세했다. 13경기 동안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을 본다면 울산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FC 서울이 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플랜을 좀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좋아 보이는 경기 인천 강원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부천 안양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지만 안양 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안양 쪽을 보고 있는데 별로 건들고 싶지 않은 경기. 서울 이랜드 안산은 솔직히 이거는 서울 이랜드 쪽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주력으로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닙니다. 배당 대비 저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7경기 동안 서울 이랜드가 현재 안산을 상대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승 2무로. 근데 그거에
맞춰서 배당이 좀 적절하게 매겨진 것 같긴 한데, 현재 흐름? 아, 근데 현재 이제 서울 이랜드가 4연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봤을 때 무승부의 기대치가 조금 있는 경기라고 보이는데, 글쎄요, 원정에서 얘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안산도 그런 점을 봤을 때는 4.80 배당은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고, 3.40도 나름 좀 높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전 이 경기는 별로 안 걸고 싶다, 굳이 한다면 승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전달해 드려 봅니다. 굳이 하자면 승 2.95 헨승을 좀 보고 싶긴 해요. 만약에 승이라면 1점차 승이 아닌 2점차 승,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이렇게 좀 10경기 정도 걸러내야 되는 경기는 말씀을 드렸던 거, 걸러낸다. 그리고 좀 추천드릴 만한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본 것 같아요. 이런 결과대로 다 나오진 않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추려서 저는 가볼 생각이고, 주력으로 가볼 만한 경기는 광주 승, 그리고 대구 승, 수원의 플랜은 저는 거의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경기인 것 같고, 김포승은 좀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충남 경기도 솔직히 가볼 만한데, 불안하시면 빼시는 게 좋고, 서울 플랜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5경기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좀 골라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이렇게 보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면서, 좋은 결과, 내일 구매하는 거니까 고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도섬이었습니다.